당신의 삶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기적처럼 문제를 해결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. 순간 당신의 현실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장애물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변화시켰나요? 이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현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60번 유전자 키 제안에서 정의로. 마법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구조와 열린 마음 뿐입니다. 60번 유전자 키 선물 현실주의. 안녕하세요. 한 해의 마지막 유전자 키 60번과 함께 찾아온 바람입니다. 친애하는 도반님들,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? 지나고 나니 그저 한순간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왜 그리 힘겹고 버거웠는지요.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. 60번이 왜 한 해의 마지막 키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건 아마도 이제까지 각자 삶에서 설정해둔 제한을 넘어서 앞으로 맞이할 새해엔 자신을 더 확장해 나가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우리 모두는 각자 생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고 그 삶을 시작한다고 하죠. 초기의 설정과 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.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나의 무의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. 본인이 어떤 상황을 끌어당기는지 정작 자신은 잘 모르는데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기도 합니다. 저 사람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경험을 추구해 나가는지, 또 어떤 결과를 끌어당기는지요.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은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하지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있죠. 그건 바로 감정입니다. 어떤 상황에서 올라오는 감정들, 또 별 이유 없이도 불쑥불쑥 나타나는 감정들, 그 감정들이 이 모든 미궁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각자의 특정한 신념에 따라 생각과 감정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. 불편한 감정일 때는 그 감정 찌꺼기들이 풀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나타나지요. 상대나 상황은 달라질지라도 말이에요. 그 말은 그 감정이 자신을 알아봐 달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. 감정은 에너지라서 그저 너 거기 있었구나,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그 감정에 온전히 머물러 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풀려납니다. 오래 묵은 감정일수록 더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건 내 삶의 핵심 숙제와도 연결되니 생각으로 뭘 따지기보다는 그저 그 감정과 함께 충분히 머물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감정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고 더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. 저는 작년 가을부터 진실이 치유한다, 나를 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의 저자 데보라 킹의 한국 스터디 모임에 참고하고 있습니다.
매달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온라인 모임을 하는데 처음 제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었던 건 에너지 힐링이라는 치유사의 길을 가고 싶어서였습니다. 나의 여정이 그곳으로 향하는 게 자연스러웠고 내가 원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곳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건 자기 치유가 전부였습니다. 처음엔 의아했습니다.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묵혀있는 감정들을 찾아내 정화하는 작업만 계속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요. 난 이미 수많은 작업들로 내면 치유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하는 생각도 살짝 있었지요. 그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이내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내면 깊이 묵은 감정들을 꺼내보면서 이 감정들을 제대로 소화시키기 전에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정리해 버렸구나. 그래서 감정의 찌꺼기들은 여전히 내 몸에 남아서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고요. 최근 TV 방송에서 금쪽이를 대하는 오은영 박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과 비교가 되었습니다. 전 화면을 통해 보는데도 그 아이의 말과 행동에 바로 자극이 되어 자동적으로 분노가 올라오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데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의 행동은 행동으로만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과 섞지 않았어요.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해줄 말은 분명하게 해주면서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이 내 일상생활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. 어떤 상대,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다면 삶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울까요? 나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때에야 상대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상대의 이야기도 가슴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. 나를 보호하고자 애쓸 필요 없이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도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담을 마음의 공간이 생겼을 때 두 영혼 간의 진정한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 감정에 매몰되어 도전 상황을 해결하려는 건 무한히 반복되는 자극과 반응 게임일 뿐입니다. 당장 눈앞에 꽁꽁 얼어붙은 얼음 조각을 깨려고 날카로운 도구로 힘겹게 내리치기보다는 내 마음부터 먼저 녹이고 마음 가득 온기를 채우면 어떨까요? 그러면 그 얼어붙은 조각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것들도 함께 녹여내고 나아가 어린 싹까지도 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원과도 맞닿은 깊은 고요와 내면의 빛으로 나를 채워나가면 주변은 자연스럽게 밝고 따뜻해지겠지요. 그리고 그 온기와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고요. 그게 바로 제가 갈 길이고 또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여정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또 각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변형의 기회들을 만납니다. 그 쓰리고 시린 경험들을 소중히 만나고 그 속에서 만나는 나의 감정들을 온전히 느껴주고 치유해주면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게 큰 영감을 주었던 예수와 채널링의 한 대목을 나누면서 올해 마지막 카드 뉴스를 닫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
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롭게 바뀌어 갑니다.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그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. 이 현실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각각의 존재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하세요.